자, 오늘서부터 선생님이 3강에 걸쳐서 이 단어는 보통 때하고 조금 다르게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보통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했었죠? 개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예제하고 유제 풀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개념 설명하고 예제하고 유제하고 이렇게 끝났는데 이 우리가 배울 대표값 이 파트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3가지가 있어요. 대표값이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한꺼번에 놓고 배우고 그들 사이의 장단점이나 필요한 부분을 비교해 보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개념을 통으로 다 배울 거예요. 그리고 유제는 싹 다 빼고 예제까지 풀고 마무리를 할 거고 다음 강의에서는 또 유제만 쫙 다룰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배운 개념을 잘 기억해야 다음 강의 유제 문제풀이를 여러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주로 개념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표하는 값이에요. 대표하는 값. 근데 우리는 지금 통계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대표하는 값이 아니라 주로 수로 되어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값의 종류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게 바로 첫 번째 평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평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중간고사 때 몇 점 받았어? 그러면은 어느 과목? 뭐 이렇게 묻기도 하지만 너 중간고사 이번에 평균 몇 점이야? 라고 하면 이 친구가 중간고사 때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어느 정도 성취도가 있는지를 하나의 숫자로 파악할 수 있죠. 나 이번에 평균 92점이야. 그러면 대략적으로 몇 과목을 봤는데 이것들을 대표하는 값이 92점이구나. 평균이라는 걸 이용해서 대표값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중앙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이따 자세히 배우겠지만 중앙값은 한마디로 중앙이 뭐야? 가운데죠? 가운데 오는 값을 대표값으로 취하는 것이 중앙값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최빈값이라는 것이 있는데 빈이 뭐예요? 빈번하다라는 말 알죠? 그죠?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값, 그것을 대표값으로 취하는 것이 바로 최빈값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따로 쓰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하나 볼 거니까 간단하게 대표값의 소개를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같이 함께 개념 확인 1번 문제를 보도록 할 텐데 자, 대표값인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어요. 대표값. 지금 3가지 배웠잖아. 뭐하고 뭐요? 평균, 그 다음에 가운데 오는 중앙값, 그 다음 세 번째 가장 빈번하게 자주 등장하는 거 최빈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 중앙값 최빈값 2번, 3번, 4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어렵지 않게 가볍게 갈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평균서부터 시작해 볼 텐데 여러분들이 평균은 다들 알고 있어요. 사실 그죠?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누구나 시험을 보고 나면 보통 평균을 구해봅니다. 그죠? 관심이 있다면 보통 구해보기 때문에 평균은 다들 알고 있는데 우리 평균 한 번만 정리하고 갈게요. 자, 평균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자, 우리가 수로 된 자료를 뭐라 그러죠? 중1 때 배웠던 거. 수로 된 자료. 별량이라고 합니다. 그죠? 별량. 그럼 우리는 예를 들어 5과목 시험 봤어요. 평균 어떻게 구해요? 5과목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5과목이니까 5로 나눠요. 그죠? 자, 그럼 그 말이 뭐예요? 5과목의 점수. 별량의 합을 과목 수, 별량의 개수로 나눈다. 자, 정리할게요. 뭐라고요? 평균은 별량의 뭐를 갖다가 수로 된 자료들의 총합을 갖다가 그 개수로 나눈다는 얘기야.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미 해왔던 거예요. 별량의 개수로 나눠준다. 이게 바로 평균이다.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평균에 대해서는 가볍게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어느 소방서에서 5일 동안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평균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것들 다 어떻게 하면 될까? 더해서 뭐로? 개수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누어주면 돼요. 그죠? 자, 평균은 3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5를 갖다가 5로 나누면 된다. 자, 그러면 5분의 한 다음에 여기가 5고 여기가 5고 현재 10이죠? 10에다 15 더하니까 25가 돼서 평균은 5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평균 별량 15를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 그랬어. 15를 제외한 평균은 3, 2, 2, 3을 더해서 4개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4로 나누면 되는 거야. 결국 4분의 얼마가 됩니까? 10이니까 4분의 10은 2.5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균을 구할 수 있는데
그냥 문제를 막 쭉쭉쭉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왜 나왔을까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죠? 자, 이 문제를 출제한 이유는 뭘까? 우리 교재에 이렇게 실려 있는 이유는 이미 평균 구하는 건 개념 확인 문제 2에서도 했어요. 바로 앞에 문제에서도. 근데 또 나온 이유는 뭐냐면 3, 2, 2, 3. 보통 화재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3분 이내야. 엄청 금방 빨리 도착을 했는데 여기 좀 오래 걸렸죠. 15분. 자,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극단적인 자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극단적으로 좀 이 일반적인 것과 예외적인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평균이 무슨 값이라고? 대표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대표값. 아, 그 자료들을 어떤 성향을 대표하는 하나의 값이에요. 근데 지금 이 극단적인 값 때문에 대부분 소방서에선 정말 열심히 3분 이내에 출발을 다 도착을 하셨는데 이 15분 하나 때문에 평균이 5분이 나왔죠. 대부분 3분 아닌데 억울하시잖아. 맞죠? 왜 늦었냐? 왜 평균이 5분이나 나오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 이때 뭐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비켜주지 않는 차가 있었다거나 뭐 어떤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것 때문에 실제로의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성향을 나타내는 값보다 큰 값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빼고 평균을 구해봤더니 실제로 보통 2, 3분 걸렸으니까 평균에서 2.5분. 이게 그럼 뭐예요? 실제로 좀 더 대표할 수 있는 값에 가깝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평균은 이렇게 극단적인 자료에 일반적인 것에서 벗어난 자료에 영향을 받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대표값으로 하기에는, 즉 극단적인 자료가 있을 때 평균을 대표값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하구나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런 것에 영향을 안 받는 또 다른 대표값을 만들어 볼까라는 거죠. 우리 예고편처럼. 그죠? 그래서 바로 뭐가 등장해? 중앙값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중앙값으로 개념을 넘어가서 보도록 할 텐데, 자, 그럼 중앙값이라는 건 뭐냐면 자료의 별량을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가운데 위치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썼을 때 가운데 들어오는 값. 뭐 계산할 것도 없어. 더해서 나눌 것도 없이 작은 거에서 순서대로 쭉 썼을 때 가운데 들어오는 값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별량의 개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중앙에 위치하는 값이고 별량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중앙에 위치하는 두 별량의 평균이다. 이런 말이 우리 교재에 있어요. 이걸 선생님이 지금 붙여온 거야. 그죠?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들 그 교재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이상한 공식이 오른쪽에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나와 있어요. 이게 책에 있는 걸 선생님이 그대로 붙인 거예요. 우와, 선생님 이거 외워야 돼요? n이 홀수일 때, 이 n이 뭐야? 크기 순으로 나열된 n개의 자료의 중앙값이 홀수개일 때는 2분의 n 플러스 2분의 n, 이거 그게 아니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딱 이 예를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자, 자료가 이렇게 3, 5, 2, 7, 8이 있어. 자, 우리가 중앙값 구하고 싶어. 어떻게 나열한다? 작은 값부터 차례대로 나열한다라고 했으니까 2, 3, 5, 7, 8 순서대로 쓰겠죠. 2, 3, 5, 7, 8 이렇게 썼을 거 아니야. 그죠? 자, 자료가 몇 개예요? 5개입니다. 5개면 홀수개면 한 가운데 오는 값이 있죠. 누구예요? 바로 세 번째 오는 값이 한 가운데 오는 값이야. 왜? 이걸 중심으로 왼쪽으로 2개, 오른쪽으로 2개.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딱 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 중앙값은 5.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두 번째. 3, 5, 2, 7, 8, 9.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3, 5, 2, 7, 8, 9를 작은 거부터 써보면 2, 3, 5, 7, 8, 9죠. 2, 3, 5, 7, 8, 9.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잘 봐요. 아, 중앙값은 가운데 오는 값이라 그랬는데 한가운데가 뭔가 하고 봤더니 짝수개니까 한 가운데라는 게 이렇게 딱 자르면 왼쪽 3개, 오른쪽 3개니까 요 가운데 여기 뭐가 없어. 이해되시나요? 없잖아. 위 홀수개일 때는 한가운데 딱 있는데 이건 짝수개이니까 가운데 오는 게 그냥 쉼표야?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요. 자료의 개수가 짝수개일 때는 그 한가운데의 양쪽에 있는 두 값 있죠. 5하고 7. 보이시나요? 이 둘의 평균, 즉 더해서 2로 나눈 값, 이걸 갖다가 중앙값으로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정리됐나요? 홀수개일 때는 한가운데가 바로 보이니까 그대로 쓰면 돼. 짝수개일 때는 한가운데라는 게 따로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양쪽에 있는 둘의 평균을 구한다. 어렵지 않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걸 이렇게 공식화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져. 근데 이건 외우는 게 아니야. 잘 들어봐요. 자, 자료가 3개 있어. 쉽게 1, 2, 3.
자, 3개 있으면 몇 번째 거? 두 번째 거야. 자, 1, 2, 3, 4, 5. 잘 보세요. 5개가 있어. 맞죠? 5개가 있을 때는 가운데 오는 게 뭐야? 세 번째 거야. 숫자로 하니까 조금 이상하죠, 그죠?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요. 예를 들어서 4, 5, 6 이렇게 쓰겠습니다. 4, 5, 6, 7, 8 이렇게 가볼게요. 잘 보세요. 자료가 3개 있을 때는 요 가운데 오는 거, 5개 있을 때는 세 번째 오는 거잖아. 3개일 때는 두 번째 오는 거, 5개일 때는 세 번째 오는 거. 됐나요? 자, 만약에 4, 5, 6, 7, 8, 9, 10 이렇게 자료가 7개가 있어. 그럼 몇 번째 걸까? 네 번째 거겠죠? 7개 있을 땐 네 번째. 그럼 잘 봐요. 우리가 공식을 만드는 거야. 어떻게 만들 거냐? 3개 있을 땐 두 번째, 5개 있을 땐 세 번째, 7개 있을 땐 네 번째. 규칙성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만들면 되냐? 여기다가 이걸 찾고 싶으면 3개 있을 때는 몇 번째가 중앙값이지, 5개가 있을 땐 몇 번째가 중앙값이지, 7개가 있을 땐 몇 번째가 중앙값일까를 찾는 방법은 여기다 1을 더하면 돼. 얼마요? 4죠? 그걸 2로 나눠봐. 얼마야? 2죠. 5개가 있을 때 하나 더 해봐. 얼마? 6이죠? 6을 2로 나눠봐. 3이죠? 자, 7에다 1 더하면 8이죠? 그걸 2로 나누면 4. 이게 바로 중앙값이라는 얘기야. 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걸 3개 있을 때는 두 번째 거요. 5개 있을 땐 세 번째 거요. 이걸 할 수 있잖아. 몇 개 안 되니까 셀 수 있다고. 몇 개 써보면.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공식을 어떻게 만들까? 이걸 갖고 이걸 만들고 싶고 이걸 갖고 이걸 만들려면 여기다 1 더해서 2로 나누면 얘가 나오네. 여기다 1 더해서 2로 나누면 얘가 나오네 라는 걸 느끼면 돼. 그러면 내가 공식을 이걸 안 외웠다 하더라도 자료가 13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야, 13개의 가운데는 느낌상 몇 번째일까? 5, 6, 7번째? 8번째? 좀 헷갈리죠? 13개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돼? 거기다가 1을 더해서 어떻게 한다? 2로 나누면 된다. 그래서 몇 번째? 7번째가 바로 중앙값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자료가 짝수개일 때 도대체 이 더 복잡해 보이는 뭐라고 돼 있어요? 2분의 n번째야. 2분의 n 플러스 1번째 값의 평균.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자료가 4, 5, 6, 7 4개가 있다고 해볼게. 4개가 있을 땐 잘 봐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평균이죠. 4개가 있을 땐 두 번째와 세 번째 평균. 자, 4, 5, 6, 7, 8, 9 몇 개죠? 6개죠? 자, 짝수개야. 6개가 있을 때는 세 번째와 네 번째의 평균입니다. 맞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게 4개가 있을 때는 그걸 2로 나눈 두 번째와 그 다음 번째, 6개가 있을 땐 그걸 2로 나눈 세 번째와 네 번째. 할 수 있겠나요? 자, 그러면 자료 12개 있다고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걸 2로 나눈 6번째와 그 다음 번째의 뭘 구하면 돼? 평균을 구하면 돼. 안 외워도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설명할 건 뭐냐면 최빈값이 등장을 하는데 이 최빈값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EBS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를 들고 나면 여러분들이 수강 오기가 막 난리가 나요. 막 선생님 뭐라는 거예요 지금 막 이러고 난리가 나는데 그래도 써먹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릴 거니까 잘 보세요. 자, 일단 최빈값은 이렇게 돼 있어. 자료의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 아까 선생님이 앞부분에서 이야기할 때 최빈값, 빈도수, 자주 등장 이런 얘기를 했었죠. 바로 그 얘기예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 가장 많이 보이는 숫자. 그러니까 눈으로 딱 보고 작은 것부터 차례로 나열할 필요도 있어 없어? 없겠네. 그죠? 보세요. 최빈값은 자료에 따라 없을 수도 있고 2개 이상일 수도 있다. 이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슬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자주 등장하는 값인데 자료가 1, 2, 3, 4, 5가 있어. 누가 더 많이 나왔어? 다 한 개씩 있잖아. 이러면 최빈값은 없는 거예요. 됐죠? 최빈값이 없는 거. 자, 다른 별량의 각각의 개수가 모두 같은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죠. 1, 1, 2, 2, 3, 3 이렇게 있으면 누가 제일 많이 등장했어? 1도 2개, 2도 2개, 3도 2개. 이것도 역시 최빈값이 없는 거야. 됐나요? 그 다음 세 번째, 가장 많이 나타나는 별량이 2개 이상인 경우는 그 값이 모두 최빈값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최빈값이 이렇게 없는 경우도 있어. 우리가 그러면 있는 걸 일단 얘기를 해야죠. 그죠? 이렇게 있으면 최빈값 누굴까? 3이 3개 있으니까 3이 최빈값이요. 이해됐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 있는 경우죠. 그 최빈값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마지막 이 경우는 최빈값이 2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3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1, 2, 2, 3,
3. 봐봐요. 1 하나, 2 두 개, 3 두 개죠. 그러면 2하고 3이 뭐야 지금? 두 개씩 있으니까 1보다 많이 등장했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는 최빈값이 2하고 3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뭐 좀 더 이런 것도 가능하지. 1, 2, 2, 3, 3, 4, 4 이러면 최빈값이 뭘까? 2도 두 개, 3도 두 개, 4도 두 개니까 2, 3, 4 이렇게 세 개가 최빈값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과 다른 최빈값만이 갖는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평균은 무조건 자료들이 있을 때 하나예요. 중앙값도 하나예요. 맞죠? 근데 최빈값은 없을 수도 있고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구분되나요? 그 다음 최빈값이 갖는 장점은 꼭 수로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좀 다른 설명 방법을 선생님이 좀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예능 프로 같은 거 보잖아요. 뭐 연예인들 나오는 프로 보면 이 막 그래서 뻔한 곳에 이렇게 자 최빈값이 뭐죠? 대표값이야, 그죠? 대표값 자료를 대표하는 값. 예를 들어 한국의 어떤 절대미남 딱 했을 때 요새 아이돌로 하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팬심이 세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르신들로 할게요. 자, 여기 선생님 사진이 있어요. 선생님 사진이 있고 여기에 우리 동건이 형이 있다고 할게요. 누군지 아시나요? 예. 여기 비니 형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성은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나가면서 사람들한테 그러죠. 가장 잘생긴 사람한테 사진 이 스티커 붙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막 이렇게 여기다 막 빨간 스티커 막 이렇게 붙이죠, 그죠? 오케이, 막 이렇게 붙여요. 자, 어디 많이 붙었죠? 여기. 그럼 선생님이 한국을 대표하는 절대미남 가장 많이 붙어 있어요. 자, 선생님은 숫자예요? 아니에요. 이분들도 숫자? 아니죠. 하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남을 뽑을 수가 있어요. 맞나요? 자, 최빈값이라는 건 미안합니다. 이것도 얘기하고 나면 여러분들도 수강하기 또 난리 날 텐데 어쨌든 최빈값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선생님처럼 수로 되어 있지 않은 자료들도 대표하는 값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최빈값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배워요, 여러분들이. 평균은 어떨 땐 좋은데 그런데 극단적인 자료가 있을 때는 안 되는구나. 자, 중앙값 같은 경우에는 작은 값부터 차례대로 나열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자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겠죠? 그래서 중앙값이 등장을 한 거고. 근데 중앙값도 사실은 이렇게 단점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든 자료가 다 활용되는 건 아니겠지. 극단적인 자료 같은 건 빠져버린다라는 느낌 들 거예요. 그죠? 최빈값은 순서대로 나열했어. 근데 우리가 흔히 대표하는 값이라는 건 보통 하나가 딱 나와야 그게 대표지. 근데 없을 수도 있고 두세 개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게 단점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좀 어떤 차이점이 되겠고 또 장점은 수로 되어 있지 않은 자료들에 대해서도 대표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한 30초 정도 읊었어요. 쭉 각각 평균, 중앙값, 최빈값의 장단점을 쭉 읊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말할 수 있다면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고르세요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100% 맞출 수 있습니다.